벌써 재택근무 6개월 차. 프리랜서로 전향한 작년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웹개발 일은 겉보기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현실은 모니터 앞에 꼼짝없이 붙박여 코딩만 하는 지루한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문제는 잦은 야근 탓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였죠. 이러다 진짜 못 망가지겠는데.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푸석한 피부, 퀭한 눈, 구부정한 어깨. 30대 남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기가 없어 보였죠. 그래, 헬스클럽 나도 한번 다녀볼까? 좀 더 알찬 하루를 보내고 싶어 일부러 오전 9시 타임으로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장에 가보니 그 시간대는 도통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가정주부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들도 간혹 보였는데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저처럼 프리랜서 아니면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듯한 사람들이었죠. 그날도 헬스장은 평소처럼 여자들로 북적였어요. 강사의 지도에 따라 반복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일어섰을 때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편안한 티셔츠에 검정 레깅스를 입었는데도 그녀의 육감적인 뒷모습은 웬만한 외국인 피팅 모델과 견주어도 될 만큼 아우라가 느껴졌죠. 그때부터 자꾸 눈길이 갔어요. 언제 또 이런 눈 호강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 헬스장 오길 정말 잘했어.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다니면 이런 좋은 구경을 종종 할 수 있겠지. 스스로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네요. 솔직히 방구석에 처박혀 하루 종일 PC 앞에만 붙어 코딩하느라 키보드만 두드렸으니 늘씬한 여자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요. 아무튼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저렇게 몸매가 좋은데 설마 얼굴까지 예쁠까? 그럼 세상 너무 불공평하잖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을 봤는데 순간 그녀의 눈과 마주쳤어요. 이런 주인 여자였어요.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44살 주인집 아줌마. 평소 넉넉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 숨겨져 있던 몸매 라인이 상당하더군요. 내가 잠시 정신 놓고 넋을 잃을 정도로 혼미하게 만든 사람이 주인 여자라니 순간 충격과 함께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는지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 옆 러닝머신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뵙네요. 그러게, 정태 씨 출근 안 했어요? 아, 네. 요즘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아, 재택근무 하시는구나. 네. 근데 아주머니,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몸매가 정말 예쁘신데요. 칭찬에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혔어요. 저 무용 전공했어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라인이었죠. 게다가 저는 유독 슬림한 여자를 좋아했기에 무용과 출신이라는 말이 더욱 깊이 와 닿았어요. 호호. 정태 씨한테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네.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을 했나요? 죄송해요. 순간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보다 한참 어린 남자가 나 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 다행이네요. 괜히 기분 상하셨을까봐 걱정했어요. 기분이 왜 상해요? 남자가 예쁘다고 해주면 기분 좋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운동 끝나고 음료수라도 같이 마실까요?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음료수를 뽑아 그녀에게 건네며 휴게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무용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렇게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력을 했을까? 무용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대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20대 초반까지 했었나? 대학교 때 현대무용을 전공했는데 공연 준비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인대도 끊어지고 뼈에도 금이 가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재능 있으신데 그녀의 몸매는 단순히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재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지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정태 씨는 혹시 미정 씨랑 헤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뜬금없이 왜 애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 네. 저희 헤어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헤어진 지 꽤 됐네요. 그래요? 왜 헤어졌어요? 정태 씨처럼 괜찮은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묘하게 헷갈리는 말투였죠. 글쎄요, 성격 차이도 좀 있었고 같이 살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6개월 전 동거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뜨겁게 사랑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었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맞아요. 연애랑 결혼은 천지 차이죠. 저도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정말 불타올랐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다 똑같죠.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어딘가 허탈함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아, 맞다. 요즘 애들이 잘 안 보이던데요? 아, 우리 애들 미국에 갔어요. 큰애는 대학교 가기 전에 미리 외국 경험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외삼촌 있는 미국에 보냈고, 작은애는 아직 중학생인데 형 따라가고 싶다고 난리쳐서 같이 보냈어요. 덕분에 저는 혼자 지내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었을까요? 아, 자녀분들이 다 미국에 그럼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네, 덕분에 자유시간은 많아졌죠. 그래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우린 운동이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저는 그녀의 미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혼자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곧장 집으로 가실 거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가죠.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한 집 살림인데 뭘. 어때서요? 너스레를 떨며 조수석 문을 열어드렸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차에 올라탔어요. 아까 칭찬, 농담 아니었어요. 몸매가 정말 예술이시던데요.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헬스장 남자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것 같던데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칭찬을 건넸어요.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나는 정태 씨 몸이 훨씬 더 멋있던데. 칭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에. 그래요? 하하. 어색하게 웃는 사이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를 먼저 내려주고 차를 대고 돌아왔는데 웬걸 그녀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뭐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차 태워줘서 고마워서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셔야죠. 가서 혼자 차려 먹어야죠. 이런, 혼자 드시려고요?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네, 배달시켜 먹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해야죠. 제 대답에 이구, 그럼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저도 혼자 먹기 싫은데 같이 먹죠. 뜻밖의 제안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반 이상 승낙의 의미인 거 아닐까요? 그것도 혼자 사는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다니.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으니 그동안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집돌이 생활을 하느라 사람 구경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스클럽 등록 3일 만에 뜻밖의 행운들이 쏟아지는 듯했죠. 오전에 헬스장에서 눈 호강 실컷 하고 이젠 점심까지 차려준다니.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아줌마였지만 평소 슬림한 여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해왔던 저에게 그녀는 충분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느껴졌어요. 약속 시간 맞춰 아주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요. 문 열려 있어요.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왔어요? 상 차릴 때까지 잠깐 쉬고 계세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왠지 쑥스러웠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시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녀도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저 역시 재택근무로 24시간 집콕 신세니 어쩌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얼굴을 자주 마주치다 보면 정이라도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새 밥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아주머니가 늘 제 끼니를 걱정하며 밥을 차려주는 천사표, 집주인과 밥 잘 얻어먹는 세입자의 관계였지만요.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정도로 아주머니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죠. 하루에 2번은 기본. 밥 때만 되면 어김없이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밥과 함께 따뜻한 차, 그리고 다정한 대화까지 곁들이니 메마른 제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듯했어요. 남녀 사이에 감정이 싹트는 건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죠. 결정적으로 아주머니가 제게 그린라이트를 팍팍 쏘아대기 시작한 건 제가 슬렌더 취향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툭 던지듯 저는 슬렌더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너무 마른 건 좀 그렇고 딱 굳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하고 흘려 말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 패션이 확 바뀐 거 있죠. 평소 넉넉한 품의 편안한 옷만 입던 그녀가 웬일로 몸매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쫙 빼입고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웬일이지 싶었지만 며칠 계속되니 이건 뭐 대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 같았어요. 스키니진뿐만이 아니었어요.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티셔츠, 쇄골이 살짝 보이는 블라우스, 심지어 짧은 치마까지 아주머니 패션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졌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때 확신했어요. 아주머니도 저를 이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저건 분명히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러니 어서 나를 꼬셔봐 하는 노골적인 신호였죠.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아줌마였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매력적인 여자로만 보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설렘에 심장이 쿵 요동쳤어요.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이번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볼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2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 2년 동안 캠퍼스 커플로 지냈죠. 졸업 후 각자 원룸에서 살게 되면서 월세도 아끼고 데이트 비용도 절약할 겸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투룸을 구해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 3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죠. 알콩달콩 어린 시절 소꿉장난하듯 요리도 만들어 먹고 살림살이도 하나씩 장만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하지만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특히 미정이는 저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깔끔을 떨었어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버럭 화를 내며 네 눈에는 저게 안 보여? 라고 소리치기 일쑤였죠. 특히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서서 보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결국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꼭 새벽에 화장실 갈 때는 잠결에 저도 모르게 서서 보리를 보곤 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난리가 났죠. 그렇게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 갑자기 현타가 시게 왔네요.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며 프리랜서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301호 주인 아줌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태 씨, 집에 들어왔어요? 나 3층 주인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특별한 건 없었지만 나이 먹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묘한 음기 같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다져진 몸매 하나만큼은 상상 이상으로 끝내주었고요. 정태 씨, 우리 집 세탁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질질 새는데 어떡하노. 꼭지를 아무리 잠가도 옆으로 물이 계속 새는데 큰일이다. 아줌마는 마치 가랑비라도 맞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조금씩 젖어 있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저를 보자마자 구세주처럼 말똥말똥 쳐다보더군요. 일부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았지만 어떻게 나오나 싶어 궁금하기도 기대가 되기도 하여 모른 척했죠. 왜냐하면 굳이 내 앞에 젖은 상태로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정태 씨, 공대 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고칠 수 있나 싶어서. 이 밤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좀 도와줄래? 3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수도꼭지가 잠겨 있는데도 패킹이 오래되어 사갔는지 옆으로 물이 질질 새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2층 저희 집으로 내려가 플라이어 연장을 챙겨 3층으로 올라갔고 다이소에 가서 5,000원짜리 수도꼭지를 사와서 교체하고 세탁기와 호스를 다시 연결해 줬더니 신기하게도 물이 새는 게 완전히 멈췄어요. 어머, 정태 씨 너무 멋지다. 이 밤에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또 출장 아저씨 불렀으면 출장비도 따로 줘야 했을 텐데. 너무 고마워.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혹시 출출하면 우리 집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갈래? 그러더니 아줌마는 갑자기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옷이 다 젖었네. 잠시만 기다려봐요. 옷 갈아입고 금방 나올 테니. 나는 라면을 먹고 간다고 대답도 안 했는데 주인 아줌마는 너무 고맙다면서 뭐라도 대접해야 한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마침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인지 얼큰하고 시원한 게 당기던 차에 라면이나 얻어먹고 집에 가서 한숨 푹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렸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죠.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겠지 하는 야릇한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이후 주인 아줌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 떡이랑 과일, 어쩔 때는 제과점에서 파는 빵이나 던킨, 도너츠 같은 것도 가져다 주시고 종종 마주칠 때에는 따라와 보라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은 따로 챙겨서 주기도 했고요. 거의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은 주인 아줌마가 먹을 것을 챙겨주셨네요. 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나이차가 나긴 해도 나름 이성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깐요. 아줌마, 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는데 늘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하네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웃으며 뭐 고마우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라고 농담을 건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줌마 건물은 9세대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건물이라 따로 전문 관리를 맡기기도 어중간하고 10년 다 되어가는 건물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남자 손이 많이 필요하긴 하다며 부탁을 하더군요. 네, 아줌마, 서로롭고 지내면 좋죠.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매번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건물 관리인을 자처하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와 더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평일 저녁은 아줌마 집에서 얻어먹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간만에 회식이 있어 술 한잔하고 밤 11시가 다 되어갈 때쯤 집에 들어오는 길에 3층에서 내려오는 주인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아줌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주인 아줌마는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차려입으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줌마 오늘따라 엄청 예쁘시네요. 아줌마도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는 길인지 얼굴에 발간 홍조가 올라와 있었어요. 정태 씨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술에 취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쁘시다고요. 라고 말했죠. 아줌마는 저를 빤히 보더니 정태 씨 눈에는 내가 정말로 예뻐 보여? 나는 정태 씨가 날 여자로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네. 기분도 좋은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까? 3년 전에 담아놓은 더덕주 있는데. 그날 아줌마 말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좋아요. 라는 대답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그날 밤 아줌마 집에서 더덕주를 기울이며 한 잔 두 잔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저 혼자 산다고 늘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제대로 된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자 아줌마는 술기운에 살짝 풀어진 목소리로 직설적으로 말했죠. 나한테는 지금 당장 남자가 필요한데 정태 씨가 도와줄 수 있겠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야 뭐 아줌마만 좋다면 뭐든지 오토콜이죠? 라고 얼떨결에 대답해 버렸죠. 어쩌죠? 전 여자친구 미정과 헤어진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 아줌마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줌마와의 관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 여자친구 미정은 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질책하며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말다툼을 이어갔죠. 깔끔함을 넘어 결벽증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은 숨막힐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달랐어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제 의견에 맞춰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고 연인처럼 따뜻했어요. 특히 잠자리는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네요. 미정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줌마와의 열정적인 밤들은 매번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듯했죠. 아,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래서 결혼할 때 여자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구나. 예전엔 여자는 예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아줌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격,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속궁합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줌마와의 관계는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어요. 아줌마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줌마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될 뿐입니다. 사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다.